네, 이번에는 우리 더 생각해 볼까요?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우리가 해봤던 것을 갖다가 잘 활용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생각해 볼까요? 측정 결과의 규칙을 바탕으로 물 100ml, 식용소다 4g, 식용구연산 2.5g을 유리컵에 넣어 탄산수를 만들었을 때 발생하는 탄산수 거품의 최고 높이는 약 몇 센티미터일까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물론 요거 답은 우리 실험관찰책 8쪽에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달라졌냐면은 위에 내용하고 비교해서 볼 때 옆을 봐야겠네요. 100ml에 식용소다 4g을 넣은 거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식용구연산을 갖다가 우리가 2.5g, 5g을 넣었네요. 이게 넣어진 게 그러니까 넣은 구연산이 다르기 때문에 높이가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건데 어떻게 너는 예상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걸 보면은 식용구연산 2g을 넣었을 때 우리가 8cm였고요. 식용구연산 3g을 넣었을 때는 9cm였어요. 그러면은 식용구연산 2g과 3g의 중간인 2.5g을 넣었죠. 그럼 높이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하고 선생님이 생각한 거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 생각한 거, 예상한 거죠. 예상한 걸 모두 실험 관찰책 8쪽 더 생각해 볼까요?에다 써 봅시다. 지금 동영상 정지하고 써 주세요. 모두 잘 써봤죠? 선생님은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은 예상은 약 8.5cm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예상을 했냐면은 식용 구연산의 양이 2g일 때는 8cm일 그 다음에 3g일 때는 9cm이기 때문에 2.5g은 2g과 3g의 중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도 중간인 8.5cm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예상한 값은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상한 가닥을 적을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문장으로 정확히 처음부터 나타내기는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선생님 것을 보고 그대로 베낀다면은 여러분 실력은 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요 동영상을 갖다가 잠깐 보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것과 비교해보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런 연습을 통한다면은 아마 한 달, 한 달은 좀 빠를까? 한 2달 정도 걸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유를 충분히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베끼지 말고 꼭 여러분 힘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마무리 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무리 퀴즈는 선생님이 화면을 더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겠지만 선생님이 잘 읽을 테니까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읽는 문제에 귀를 기울이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문제 첫 번째 문제예요. 다음은 식용소다와 식용구연산으로 탄산수를 만들었을 때 거품의 높이를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실험한 내용이에요. 식용구연산 3g을 넣으면 거품의 최고 높이가 얼마일지 예상하여 써봅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1g일 때는 여기 7cm로 나오고요. 2g일 때는 8cm예요. 그거보다 1g을 더 넣었을 때, 3g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지금 1g을 더 넣었더니 1cm가 올라갔네요. 그러면은 다음 3g을 넣었을 때는 선생님은 9cm라고 예상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1g을 넣었을 때 1g이 늘을 때 1cm씩 우리가 늘었죠. 실험에 따라서 1g 늘었을 때 2cm가 늘 수도 있고
반대로 0.5cm가 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1cm가 아니니까 우리가 측정한 값을 명확히 보고 예상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 1번 문제에서는 1cm가 늘었네요. 그래서 선생님은 3g을 넣었을 때는 9cm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9cm 같이 이 친구도 예상을 했네요. 여러분도 아마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문제 같이 볼까요? 네, 이번엔 전자저울이 나왔네요. 다음과 같이 철구슬의 무게를 잴 때 철구슬 4개의 무게를 예상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전자저울에 플라스틱 접시를 올려놓은 다음 0점 단추를 누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다음 플라스틱 접시에 철구슬 1개를 올려놓고 무게를 측정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접시에 철구슬 3개가 될 때까지 1개씩 올리며 무게를 측정합니다. 이제 1개 놓고 측정하고 그럼 2개 놓고 3개 놓고 이렇게 해서 계속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구슬 1개일 때는 30g, 2개일 때는 60g, 3개일 때는 90g이었습니다. 철구슬 하나를 더 올리면 무게는 얼마가 될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개일 때는 30, 2개일 때는 60, 3개일 때는 30이었으니까 4개일 때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모두 계산이 됐나요? 하나 더 올릴 때마다 30g씩 늘지요? 그렇죠? 그래서 2개가 됐더니 30 더하기 30해서 60이 됐고 3개일 때는 30 더하기 30 더하기 30해서 90g이 됐네요. 그러면 4개는 30g 4개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120g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여기 밑에 해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상했는지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철구슬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무게가 30g씩 늘어납니다. 철구슬이 3개일 때 무게가 90g이므로 철구슬이 4개가 되면 무게는 90g보다 30g 많은 120g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이렇게 숫자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아래 나와 있는 해설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학자처럼 예상해 볼까요를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가 숫자만 예상하는 게 아니라 그 예상한 과학자처럼 예상한 까닭을 과학자들은 진짜 어떤 수치를 얘기하면서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과학자처럼 예상해 볼까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은 학교 나와서 선생님하고 다음 과학자처럼 분리해 볼까요? 요 내용인데요.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